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곧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를 절게 됐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영희가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됐는데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고 돌아온 저를 보며 며느리 영희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은숙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며느리 영희는 아니요. 제가 회사 다니느라 어머님 건강 챙기지 못했잖아요. 이제부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약도 제가 챙기고 밥도 제가 다 차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숙은 혼잣말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라는 게 남의 집 자식이라지만 제 친딸처럼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숙은 고맙다, 영희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날 밤 며느리 영희는 제 방 옆 작은 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다리가 불편해 1층에서 지내게 됐고 며느리 영희는 저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 영희가 죽을 끓여주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춰 챙겨줬습니다. 저녁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오늘은 입맛이 좀 어떠세요? 은숙은 응, 오늘은 좀 괜찮네. 고맙다 얘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희의 웃음 속에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은 웃고 있는데 그 눈빛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마음속으로 기분 탓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제가 의심을 품다니요. 그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그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네, 맞아요. 어머님 명의로 하면 되죠? 그럼 병원비는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게 해주세요. 병원비를 내 통장에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보험은 한 달 안에 처리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꼭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며느리 영희의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눈물이었을까요? 며칠 뒤 며느리 영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숙은 응, 그래. 무슨 일이니? 며느리 영희는 요즘 어머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진이는 서류를 펼쳐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의료비 실손보험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이거 들어두시면 병원비 걱정 덜 수 있어요.
요즘 당뇨 합병증 치료도 비싸잖아요. 은숙은 그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는데? 며느리 영희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월 보험료도 적당하고 나중에 큰 병 걸리시면 보장도 많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은숙은 그런데 영희야, 이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니? 며느리 영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일단 제 이름으로 했어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요. 어머니, 저 믿으시죠? 은숙은 마지못해. 그래, 알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영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은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속 한편에선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영희가 외출한 틈을 타서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제가 모르는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행선지는 우리생명보험, 우리병원이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내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다녀왔어요. 저는 황급히 통장을 서랍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이 아이가 날 이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정말 날 걱정해서 웃는 거니? 아니면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은숙은 아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요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은숙은 괜찮다니까. 너도 바쁘잖니. 며느리 영희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저녁은 미리 준비해 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제 통장을 모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행 직원은 어머님, 현재 2개의 통장이 어머님 명의로 개설돼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통장. 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은숙은 그 통장 누가 만들었죠? 은행 직원은 기록상으로는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드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은숙은 황당하다는 듯 제가 직접 왔다고요? 은행 직원은 네, 여기 서명도 돼 있고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적 없는데. 하지만 서명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 것처럼 보이는 서명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 좀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은 내역을 출력해 줬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총 1,2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병원비,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체 내역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이 돈, 제가 언제 이렇게 썼죠? 은행 직원은 어머님, 혹시 가족분께서 대신 처리하신 건 아닐까요? 은숙은 깜짝 놀라며 마음속으로 가족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구나.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 영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숙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괜찮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물어봐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자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평소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손자 민호가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은숙은 응,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공부 잘 되니? 네, 그런데 할머니. 민호가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은숙은 이상하다니? 손자 민호가 엄마가 보험회사 사람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숙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 민호는 잘은 모르겠는데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은숙은 당황하며 아니다. 내 엄마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민호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민호가 내민 건 며느리 영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보험자 건강 상태 악화 시 청구 가능 여부도 알려주세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가슴으로 이게 무슨...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수익자가 엄마예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이상한 짓 못하게 할게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의심만 하지 않기로.
내일 며느리 영희와 직접 대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며느리 영희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병할게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그날 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제가 잠든 걸 확인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사망보험금이요? 그건 언제쯤 지급되나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사망 시에만 지급된다고요? 그럼 중증 질환은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은숙은 마지못해. 그래. 집에 도착한 뒤 저는 며느리 영희를 불렀습니다. 은숙은 영희야, 잠깐 앉아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보험, 내 이름으로 든 거 맞지? 며느리 영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은숙은 수익자가 너로 돼 있던데? 며느리 영희는 그건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병원비 처리할 때 제가 편하게 하려고요. 은숙은 사망보험금 얘기도 들었어. 그 순간 며느리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은숙은 오해? 내가 병원 복도에서 한 통화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래, 내 눈물. 그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며느리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나는 내가 진짜 날 걱정해서 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지?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아시잖아요. 남편은 다리를 절게 됐고 직장도 잃었어요. 저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보험을 들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은숙은 황당해하며 도움? 내가 죽어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였어? 며느리 영희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은 실망한 듯 며느리 영희를 앞에 두고 돌아 누웠다. 며느리 영희는 미안한 듯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렸다. 하지만 은숙은 단호히 나가라고 했어. 며느리 영희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진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외롭게 울었습니다. 집에서 돌아온 뒤 나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여전히 식사를 챙기고 약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손길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아닌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영석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더욱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 영석은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괜찮다. 조금만 더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잔해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며느리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시간 됐어요. 나는 그 약봉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숙은 이게 나를 살리는 약일까? 아니면 저 아이의 계산을 완성시키는 도구일까? 은숙은 며느리 영희를 불렸고 내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네, 어머니. 은숙은 우리 좀 얘기해야겠구나. 그 순간 며느리 영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들 영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은숙은 영석아, 너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거라. 아들 영석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나와 며느리 영희 단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어머니. 뭐든지요. 그 보험 말이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며느리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익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은숙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난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며느리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넌 무서웠겠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을 봐왔을 테니까. 나 때문에 너희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겠지. 하지만 애미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눈물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구나. 며느리 영희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요.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숙은 며느리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듯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 영석을 불렀습니다. 은숙은 영석아, 엄마 결정했다. 아들 영석은 궁금한 듯 뭐려 엄마. 은숙은 고심 끝에 입을 열고 요양병원에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걱정하듯 아들 영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숙은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나도 내 방식대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엄마가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영희도 얼굴이 굳어졌다. 은숙은 아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나는 아들 영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석아, 넌 좋은 아들이었어. 그리고 며느리 영희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들 영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영희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 영희의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험 해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미야, 고맙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은숙은 아니다. 넌 그저 살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 영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나는 요양병원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고 복도에선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영석과 며느리 영희가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그 어색함도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어제도 그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왔고 아들 영석은 손수 깎은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다. 여기 사람들도 좋고. 아들 영석은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은숙은 없어. 걱정 마라. 며느리 영희는 내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은숙은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애미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우리 모두 조금씩 지쳐 있었던 거지. 며느리 영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 영석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그 눈물이 순수한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계산의 일부였는지. 하지만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진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고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게 인간이니까. 나는 서랍을 열어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아들 영석이가 내 눈물을 닦아주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만큼은 진짜였지.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할머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